주사기를 못 받아 단단히 삐져버린 일본 정부에서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서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두 번째 경제보복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대체 얼마나 더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차릴 사람들이었으면 한일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 세계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인간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램지어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이번 논문을 통해 전 세계 석학들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수천만의 사람들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 세력들은 램지어에게 매일 폭탄을 쏟아내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심지어 이 램지어라는 인간은 이 응원 메시지들을 받고 기운을 차려서 앞으로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학계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데요. 현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일본 경제 보복 사태와 램지어 교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린 일본의 경제보복. 현재 일본에서는 위안부 판결과 관련한 레드라인 경제보복 조치 발동 시점을 자산 압류로 설정해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본과 한국 다수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판결에 대해 강제징용 판결보다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강제징용 판결 레드라인인 압류자산 현금화보다 한층 강경한 기준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 위안부 판결 사태를 역사 왜곡의 기회로 보고 앞으로 한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부터 일본 정부 인사들은 현금화까지 이루어진다면 관세 인상, 송금 및 비자 발급 정지 등 제2의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어왔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현금화 이전 자산 압류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조치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 페페TV야, 이미 한번 경제보복했다가 역공당해서 쓴맛을 본 일본이 설마 그러겠냐? 무슨 일본 기업이 전범 기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한국에 도전할 이유가 없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비서관이 최근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 고문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마이 전 비서관은 강제동 피해자 문제로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 등 경제적 보복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은 과거에도 경제 산업성 등 관료 출신들을 고문으로 채용해왔는데 이 기업은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 기업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을 고문으로 채용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향후 재판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미쓰비시라는 회사는 오지랖이 넓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교수 또한 미쓰비시 교수라는 낯뜨거운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램지어라는 사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입니다. 역사 왜곡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두고 일본의 극우 네티즌들이 램지어는 일본의 유일한 희망이다, 한국인들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램지어는 한국을 비난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은 여러 게시물을 통해 일본 우익 성향을 보여온 한 트위터 사용자가 일본어로 램지어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여주는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한 우익 성향 지지자가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를 끝까지 공격하는 특이한 국민성을 갖고 있다. 램지어 교수가 한국인들에게 지지 않기를 바란다. 램지어는 일본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램지어
램지어 교수에게 계속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본 램지어 교수는 상냥하고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줘 정말 감사하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메일로 지지자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료 교수에 따르면 램지어는 우익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격려 메일을 받으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정중히 보낸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램지어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의 보도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정부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그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2018년 일본 정보원장인 우길장을 수상한 기록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어릴 때 함께 일본에 거주했던 자신의 모친이 아들의 우길장 수상을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는 아직도 일본 정부와의 어떠한 관계도 자신의 논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하버드 크림슨에 보낸 상황인데요. 램지어가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뒷배경에는 그를 지지하는 넷우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넷우익은 하버드대 백하우 총장이 램지어 교수의 문제의 논문을 두고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감사 의미의 엽서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단체들에게 추앙받는 한국의 서적이 있는데요. 바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넷우익들은 에릭 맥킨슨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라고 제시한 서적이 바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쓴 책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나온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이번 사태 램지어와 일본 우익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일 종족주의가 한국인들 스스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넷 우익 세력들은 램지어 교수 비판학자들을 향한 집단 보복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램지어 논문 철회를 요구한 에이미 스탠리 노스웨스턴대 교수를 징계해달라는 이메일을 대학 측에 보내고 있고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적해온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교수는 수년간 우익의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정치권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며 일본인들의 역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의회는 램지어 규탄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미국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는 필라델피아 시의회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7명의 의원이 모두 참석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도 양심적 학자가 나서 199 매체에 램지어 비판글을 기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사 모리스, 스즈키 호주 국립대 교수는 데이비드 맥닐 도쿄 성심여대 교수와 함께 일본 산케이 신문의 해외판 선전지 재팬포워드에 나쁜 역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재팬포워드는 램지어 지킴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익 성향의 매체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램지어 교수의 기고문 위안부에 대한 진실 복원하기를 실는 등 그의 위안부 관련 주장을 앞장서 알리고 램지어 교수에 대한 각계의 문제 제기를 마녀 사냥이라며 역으로 비판해온 매체입니다. 해당 기고문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문제는 언론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문 수준 또는 그 수준의 미달 문제다. 언론인과 학자들은 출처와 독자를 진실되게 다룰 의무가 있다.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계약서가 있다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증거도 없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몰아갔다. 그가 출처를 인용한 방식에도 우려가 많다. 심지어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미국의 신문 보고서도 실제로는 일본의 모집업자들이 한국 여성 800여 명을 병원에서 일한다고 속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한국의 여성으로만 국한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달리 아시아 10개국 이상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는 존재한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학자와 언론인이 적절한 연구 관행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졌는데 이따위 주장들은 기준 미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참 일본 정부나 램지어나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저 따위 논문이나 써대는 교수에게 응원을 하지를 않나? 그걸 듣고 또 좋다고 기운이 난다고 하지를 않나? 꼴값들을 떨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저기 일본 정부 관료 여러분, 제2의 수출 규제 하신다면서요. 언제 할 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세요. 누가 경제보복하면 무서워할 줄 알았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단결력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서로 간에 감정 상할 일 없이 돕지 말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말자고요. 제발 좀 저리 가요. 워이 워이.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1일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이해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구조활동과 위로금 모금에 열심이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배은망덕한 섬나라 일본에 대해 분노도 했고요. 지금 일본의 행태는 더 가관입니다.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기는커녕 기사마다 대지진 때의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가관인 기사와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날 잡아서 놀고 앉아있는 모습들입니다. 바라지도 않지만 눈꽃만한 양심이 있다면 일본은 한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주년을 맞이해서 배은망덕 후한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또 한국을 비난하는 건수를 잡은 것처럼 비난하는 계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어이상실일 정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0년, 한국 사회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도 아무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라는 제목의 야후 재팬 칼럼은 초지일관 한국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언론의 무관심으로 한국인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고 있다. 미일 정상은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캐나다 총리와 대만 총통은 위로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아무런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라며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어느 대학 교수는 이웃나라 일본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 한국 언론과 한국인들은 위로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다. 한일 관계가 위태롭다. 라고 인터뷰했다고 소개합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은 동일본 대지진에서 대만의 지원이 압도적이었다. 라는 기사에서 대만의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어떻게 의연금을 모집했는지와 사회적인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일본 네티즌들은 그 당시 지진 재해를 축하한 나라도 있지만 이렇게 정성껏 도와준 국가가 대만이다. 일본은 아군은 아군대로, 원수는 원수대로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이 댓글이 14,000개의 좋아요를 받은 최고의 댓글입니다. 도와준 대만은 아군이고 안 도와준 한국은 원수이다. 라는 억지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일본인들이라는 거죠. 나머지 댓글들도 대부분 한국을 조롱하는 것들입니다. 일본의 이웃 나라는 대만인데 하나님이 실수로 엉뚱한 나라를 배치했다. 대만은 유일한 이웃이다. 당시에 일본의 침몰과 야유를 하던 이웃 나라도 있다. 일본인으로서는 모두 잘 기억해야 한다. 최근 들어 대만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대만은 우리 이웃이다. 한국은 원수이다. 라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대지진 때에 도와준 대만이라는 기사와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012년에는 가장 많은 의연금을 보내준 대만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주년 추도식에서 대만 대표를 일반석에 앉히고 외교사절 헌화 순서에 넣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만을 일부러 홀대한 것입니다. 역시 일본 언론과 국민들도 그때는 대만을 무시하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대만을 홀대한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최근 대만과 손을 잡고 한국을 이겨보자 라며 의기투합하다 보니 일본에서는 대만에 대한 애정 공세 기사가 많아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뉴욕타임즈에 일본 국민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따뜻한 마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라는 전면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광고와 관련된 모기 외무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잘 극복하고 있으며 부응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가 있어서 심히 유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꼬집어 비난한 것입니다. 이제는 말끝마다 한국을 비난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을 정도로 꼭 집어넣는 버릇이 든 것입니다. 유일하게 한국의 지원을 기억해야 한다고 후지 뉴스 네트워크의 서울지사장이 기사를 적어서 야후재팬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한국이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내고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지원금과 위로금이 답지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 9월에 일부 한국인이 축구 시합장에서 지진 축하 현수막을 걸었지만 그것은 믿기 어려운 어리석은 행위였다. 피해 지역에서 텐트에서 숙식하며 실종자 수색 작업에 고생한 107명의 한국인 구조대원을 잊으면 안 된다. 적십자사에만 29억엔의 엄청난 의연금을 보내줬다. 현재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가장 먼저 손길을 내밀어준 이웃나라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사실을 지적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가관입니다. 나는 가장 먼저 달려온 대만을 기억한다.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건 한국을 절대 잊지 않는다. 서울 지국장이라서 눈치를 보고 있구나. 기부를 방해한 지자체들도 많았다. 일본은 한국의 금융위기에 계속 도와줬다. 지진재해 때 찔끔 도와준 것을 클로즈업 할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보다가 금융위기 때마다 도와주었다 라는 글에 벌컥 화가 나네요. 1997년 한국이 IMF를 맞은 것은 일본의 단기 외채 회수가 결정타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워낙 앞뒤가 없는 일본이라 흥분하는 사람만 피곤할 뿐이죠. 지금 일본인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한 몰지각한 축구팬의 응원 현수막 사건입니다. 2011년 9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중결승 시합에서 전북 현대 서포트들이 일본 대지진을 축하한다 라는 현수막을 걸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세레소 측의 항의로 즉시 철거가 되었지만 이 뉴스는 즉시 일본 전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기 위해 이 사건을 항상 들먹이면서 감사를 안 하는 핑계, 비난하는 이유로 계속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물품 지원 금액과는 별도로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과 국민들이 보낸 성금만 무려 1,000억 원이었습니다. 일본 적십자를 통해서 보낸 성금은 현물까지 포함해서 약 445억 원이 바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10억 원의 인도적 지원금을 보내주었고 지진 발생 다음 날에는 구조견 2마리와 5명의 구조대원을 먼저 급파했고 이틀 후에 다시 구조대 102명을 피해 지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 국민들이 나서서 위로금을 보내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위안부 할머니까지 나서서 힘내라 일본이라고 응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국의 1,000억 원 지원은 전부 거짓말이다 라는 글들이 아직도 반복해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금시초문이다부터 시작해서 보내온 구조견은 그 다음날 바로 도망쳤다더라까지 가관입니다. 일부 모여진 성금은 위안부 단체가 횡령했고 독도 관리 쪽으로 빠져나갔다 등의 황당한 댓글들도 있고요. 제대로 된 인간